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 인호지구 업무단지 분양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인호지구가 어디에 있는가 보시면요, 달구을대로와 전철 2호선이 되겠습니다. 인호대거리와 대공원역 사이에 법원검찰청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대구 스타디움에 있는 월드컵 도로가 되는데요, 이 외곽순환도로하고 이렇게 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범안산거리가 돼요. 앞으로 여기에 도로가 없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도로가 황금 고가교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교통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돼요. 그리고 동물원이 앞으로 여기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인호지구가 상당히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법원검찰청까지 이 하빈교도소에서 쉬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여러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원검찰청이 여기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업무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상업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 지역이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B2, BL 요 지역이 구역이 분양이 되었어요. 강남펜트룸에서 20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498세대가 앞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여기에 평당 2,7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B-1BL 여기도 분양을 할 겁니다. 여기도 일반 분양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청약 조건이 되신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입찰하시면 괜찮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투자성은 좀 별로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살기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 5년짜리 임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12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요. 상업지역도 12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층은 상가가 들어가고 2층, 3층에 주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지역 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경쟁 입찰 방식, 청약 방식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분양이 소식이 나오면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업무 7단지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분양이 되게 되는데요. 업무 단지에서는 제일 위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는 여기가 한번 여기를 탁 던져보고 어떻게 낙찰되는지 간을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낙찰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기 입찰하실 분들은 수익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따져서 입찰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를 적을 것인지 그 정보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적어서 입찰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 2, 3, 4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시고 입찰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호지구 업무 7단지에서 공고 보시면요, 4,459제곱미터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전체 금액은 400억이 여기는 좀 넘고요, 여기는 390억에 듭니다. 그래서 평당가를 보시면요, 1,349평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조금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60%고요. 용적률은 400%입니다. 그리고 타워지 사용 시기는 2026년 12월 이후가 되겠고요. 전자 입찰로 경쟁 입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전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또 공급 예정가가 아닌 입찰할 금액의 5% 이상을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금 납부 조건은요, 5년 무이자 분할 납부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보면요, 1349평에
바닥 면적 809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겠죠. 60% 되기 때문에 809평이 되겠고요. 건축 연면적은 1349 바닥 면적이죠. 곱하기 400%니까 4하면 되겠습니다. 5346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평을 나누게 되면 6.7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해서 6층까지는 809평으로 지을 수 있고요. 7층은 566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12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을 줄이고 12층까지 지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은 단체나 법인도 되고요. 개인도 됩니다.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일인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일 필지에 2회 이상 신청 불가다. 만약에 한 필지에 2번 입찰을 한다. 그러면 둘 다 무효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입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급 일정 및 장소는요. 신청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는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날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16시까지 입찰을 보증금을 신청 제출하시고 입찰 보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찰은 23년 4월 11일 화요일 날 같은 날이죠. 4시 30분에 개찰하고 낙찰자는 4월 11일 같은 날이죠. 5시 30분 이후에 낙찰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계는 23년 4월 18일 화요일부터 4월 20일 목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LH 청약센터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은 LH 대구 경북지역본부 판매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기 입찰 신청은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건별로 입건 계좌, 가상 계좌가 별도로 부여가 되니까 여기에 5% 이상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센터에서 하니까 여기에 회원 가입도 하시고 그리고 법용 인증서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찰 결과는 이렇게 청약센터에서 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는다 하니까 반드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및 공급 대상자 결정 방법은 단독 신청인 경우는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인증서 아닌 법용 인증서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고문 및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신청 토지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필지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청약을 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 이용 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동의하고 입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돼요. 가상 계좌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신청도 가능한데요. 공동 인증서 로그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선임계 작성을 하시고요. 공동 신청인 저는 전자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를 선택해서 대표자 입찰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고문 및 관련 사항들 확인하고 이하 단독 신청인 경우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금액은 100원 단위까지 작성 가능하다. 그러니까 몇십 원은 쓰지 말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100원 단위까지 입찰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1600에 1004니까 여기로 만약에 입찰이 안 될 경우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입찰 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을 이루어진다 하는데, 난수 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1등이 2명이다 그러면 컴퓨터가 1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낙찰자로 지정하겠다, 이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신한테 잘 보여야 돼요. 컴신한테 잘 보여야지만 컴퓨터가 딱 찍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신청 접수는 LH 청약센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증금도 납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입찰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용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용 공동 인증서 있죠. 우리 개인 인증서, 무료 인증서 있죠.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신청,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되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거. 그리고 중복 신청 등 무효 처리 시 입찰 보증금이 공사에 기속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여 신청하시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반드시 한 번만 입찰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LH와 도시공사의 분양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LH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 조성비 및 기타 비용을 비용을 해서 분양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약 후 일정 비용을 입금해요. 도난지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우리 연호지구도 이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난수 방식이라 해서 컴퓨터가 한 명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미션한테 우리는 잘 보여야 됩니다. 낙찰자 발표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하는 방식은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이번에 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3,000만 원 최저금액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400억이 되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 밑으로 쓰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가로 쓰신 분이 낙찰자가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은 이렇게 입찰과 추천 방식을 하니까 주거지역에 162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분양하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제일 안 좋은 지역부터 아마 LH에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을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필지에 한 명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전원이 한다 그러면 한 필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족 전원이 다 입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지정되니까 낙찰자가 되니까 한 명 그 낙찰자는 아무래도 연호지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청약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가는 지금 3,000만 원 그 업무지역이 나왔으니까 아마 1,000만 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가더라도 보통 70평으로 주거단지를 분양하니까 뭐 7억 아니겠습니까? 대출을 한 70%에서 80%까지 되니까 자기 돈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보시고 꼭 입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및 기소금 같은 경우는요,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 공급 예정 금액이 아닙니다.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20배, 입찰 보증금 20배입니다. 그리고 입찰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넣지 마라 이 소리인 겁니다. 입찰 금액까지 넣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입찰 금액의 5%부터 해서 입찰 금액 전체를 보증금으로 다 넣어도 된다 이 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반환은 이렇게 바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5일 이내에 반환해 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번호를 넣게 되면 지정 명의자 있죠? 여기 넣게 되면 거기로 5일 이내에 반환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 기소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전액 공사에 기속되니까 잘 판단해서 꼭 입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 조건은요, 납부 약정일을 해서 결국 거치 기간이 18개월입니다. 18개월 후부터 6개월 단위로 균등분을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중도금 1회차 개시해서 6회로 나눠가지고 잔금 8회로 됩니다. 8회로 해서 6개월 균등 분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0%, 그러니까 입찰할 때 5% 넣고요. 계약할 때 5%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0%로 계약금을 하고 거치 기간은 0%고요. 중도금 및 잔금은 8회를 하는데 90%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요, 입찰 금액 이하로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명의 변경을 한다 그러면 입찰 금액 이하로 가능합니다.
입찰 금액 이상으로 하게 되면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거 만납 및 토지 사용 승낙 이후 명의변경이 불가하다. 요거 말은요, LH하고 LH에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는 명예변경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수익을 입찰 금액보다 얼마 더 가산해서 팔아도 상관없다. 명의 변경이 매도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부터는 매매가 가능하니까 전매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 관련 유의사항,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기록된다. 해당 택지 이렇게 여기에 잘 판단해서 전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족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휴양 호텔이나 관광시설, 배송센터, 뭐 창고, 오피스텔, 유통시설, 컨벤센터 이런 아파트형 공장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족시설 용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채우가 전자이체 방식이다. 반드시 법용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4,400원 내서 하는 법용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계약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다. 예전 금액의 5%가 아닌 입찰 금액의 5%다. 반드시 당일날 14시까지 보증금까지 다 넣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는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명의 변경인데요. 입찰 금액 이하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입찰 금액 이상으로 했다가는 몰수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18개월 후부터요 8회죠. 8회로 분할 납부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00원 단위 이상으로 입찰 금액을 적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물건 2회 이상 입찰 불가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입찰 금액이 최고가 입찰 방식이니까 3천만 원 이상 평당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금액을 딱 정해놔요. 아마 평당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필지마다 이렇게 입찰을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 도남지구는 1,000만 원 넣었다 그랬죠? 입찰 금액을 넣고 청약을 하면 컴퓨터가 난수 방식으로 해서 한 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낙찰받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입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 연호지구 업무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